네, 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안과 전문의 이유현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명대학교 대우동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현이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안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말인가요?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옵살몰로 이제 게재된 논문에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네. 현재는 대략 전체 인구의 한 34% 정도의 인구에서 이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대부분 근시인 경우인데요. 예전에 2010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 28.3% 정도에서 안경을 끼고 있는 수치에 비하면 지금 엄청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원인은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또 이제 PC도 보급화가 되면서 이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향후 이 근시는 더욱더 이제 더 많이 발생해서 아마 2050년쯤 되면 아마 그렇게 절반에서도 그렇게 안경을 착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안경 착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시력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초고도 근시이고 이미 ICL이라고 해서 렌즈 서비스를 시행받았습니다. 이미 받으셨구나. 네네. 네, 최첨단 시술을 받으셨네요. 아유, 근데 진짜 안경을 껴야 되는 인구들이 늘어난다니까 너무 네네. 슬픈 게 저도 아이 키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강호에게 스마트폰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줘야지 일단 저도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근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유전병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실 자녀에게서 안경을 껴야 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유전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근시의 발생과 진행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저도 보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PC를 거의 손에 이렇게 보게 만들고 본인들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30개월 된 아들이 있어서 사실 이해는 되지만 아이의 눈을 생각하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꼭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상기기와 눈과의 거리를 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 근시의 진행이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위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뭐 아트로핀 처벌법이나 아니면 드림렌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안과에 방문하셔서 안과 선생님과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눈 건강을 위해서 그 눈이 좀 건조할 때마다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거든요. 그 한 통을 이제 하루에 다 쓰는 편인데 요 정도는 그러니까 작은 거 한 통, 일회용짜리 일회용이요? 이만큼 있는 거 말고요. 그거는 어떻게 좀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그 인공노획을 많이 점하는 걸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막 눈이 건조하고 할 때는 그냥 참지 말고 인공 눈물을 점안을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인공 눈물이라는 게 사실 그냥 단시간에 제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눈물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사실 실제 우리 그 건조한의 원인으로 보면 눈물이 부족한 경우보다 이제 눈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는 게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은 안구 표면의 염증이나 아니면 우리 눈꺼풀의 위생 상태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망막 색소 변성 양쪽 다 있으시고요. 다행히도 지금 주변부 망막은 퇴화가 일어났지만 중심부 망막은 괜찮으셔서 지금은 경과 관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신체 기관 중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체 기관은 바로 눈입니다. 눈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잘 보이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원시가 심해지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밝은 환경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두운 환경에 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극히 정상이지만
어두운 환경에 오래 있어도 눈이 적응하지 못하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야맹증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야맹증이 있으면 조금만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고 야간 운전, 운동 등 저녁 무렵에 외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야맹증으로 인해 밤에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낙상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야맹증으로부터 탈출하고 건강한 눈을 지키는 예방법,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이 야맹증 하면은 저는 네. 그 밤에 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맹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두운 곳에서 시력 저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낮이나 밝은 빛에서는 시력 저하를 느끼지 못하다가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 무채 사물이 분간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시력 저하가 있다고 느끼는 증상을 야맹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생활하다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작은 글자가 어느 순간 저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그렇죠.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게 되고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터널 지날 때 네. 어두운 곳에 근데 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야맹증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야맹증이라는 건 어두운 곳에 시력이 떨어지는데 사실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솔직히 조금 야맹증을 이제 있다 없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인들은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야맹증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밝은 빛에서 작용하는 세포와 어두운 빛에서 작용하는 세포가 다른데 처음에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 밝은 빛의 세포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지게 되고 한 10분이나 저기 보면 10분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이제 그 어두운 세포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그 10분이 지나면서 어두운 세포가 작동을 하게 돼서 우리가 사물의 형태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는 야맹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눈은 렌즈와 같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카메라 렌즈 같으면 우리가 막 흐리거나 잘 안 보이면은 막 그냥 옷으로 이렇게 닦거나 닦고 끼우고 이러면 되는데 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눈을. 네. 눈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궁금한 게요, 교수님. 그럼 야맹증은 우리 눈에 어떤 역할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야맹증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물을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빛이 처음에 우리 눈의 제일 바깥쪽인 각막을 통해 들어와서 이제 망막이라는 구조물에 맺히게 되고 이게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서 이제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물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맹증은 우리 이제 카메라 필름이라고 하는 망막 구조 내에 이제 광수형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세포층인데 여기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 광수형층은 크게 두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원뿔 세포고 다른 한 가지가 막대 세포입니다. 이제 이게 끝부분의 구조 모양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처음에 왼쪽에 막대 세포는 끝부분이 막대 모양과 같다 해서 막대 세포이고 오른쪽처럼 이제 원뿔 세포는 끝부분이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원뿔 세포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원뿔 세포가 이제 밝은 빛에서 우리가 사물의 색이나 형태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막대 세포가 이제 이상이 있게 되면 이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명암이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맹증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원뿔 세포와 막대 세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원추 세포와 간상 세포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자어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원주세포, 간상세포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냥 막대세포, 원뿔세포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암을 구분하는 막대세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야맹증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막대세포가 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야맹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구분을 해보면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게 됩니다. 선천성은 일반적으로 야맹증이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천성의 경우를 보고 이제 선천성 비진행성 야맹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그
선천성의 질환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야맹증이 있으면 계속 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선천성인 경우에는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어두운 곳에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막대세포가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요. 이런 선천성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오구치병이랑 그다음에 흰점망막병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은 우리가 이제 눈 안에 이제 아까 망막의 구조인데 안저 사진을 보고 감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오구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고 왼쪽에 이제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황금색의 이제 안저사지 색깔이 보이게 되는데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있으면 비정상적인데 2-3시간 지나면 우측처럼 이제 정상 안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흰점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중심부로 해서 주변부로까지 저렇게 황백색 반점들이 무수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흰점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천적으로 야맹증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선천성 희귀 질환인 경우에는 평생 고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 유전자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로 활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도 이 선천성은 다행인 점은 앞서 말했다시피 비진행성이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고 또 2-3시간의 암 수능을 통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 부모님이 시력이 나쁘면 그 자녀들도 시력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야맹증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야맹증이면 우리 아이도 야맹증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이게 이제 상염색체 열성 유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선천성 병들이 다 상염색체 그 열성 유전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염색체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쌍을 이루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 이제 증상이 발현하려면 이 두 가지 유전자 모두에서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만약 야맹증이 있어서 두 가지 유전자 이상이 있더라도 만약 어머니가 정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유전자를 하나하나씩 받기 때문에 정상인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야맹증은 어떤가요? 말인즉슨 그러면 계속해서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천성은 말씀드렸다시피 막대세포 기능이 완전히 손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성 야맹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막대세포 기능이 손상되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망막색소 변성이 있는데요. 이 질환이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병입니다. 이것도 유전병이고 이 유전병은 이제 상염색체에서도 유전이 될 수가 있고 성염색체로도 유전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유전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도 보통 9,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 망막색소 변성의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막대 세포가 손상을 당하면서 이제 야맹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손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변부부터 이제 원뿔 세포도 다 있는데 이 원뿔 세포에도 이상이 생겨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아주 심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부 시야만 남게 되거든요. 네, 왼쪽이 정상이면 오른쪽이 중심부 시야만 남게 되고 이거를 이제 터널 시야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해지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거와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흔한 게 이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신경, 우리가 눈의 압력 때문에 시신경이 조금씩 손상을 당하면서 주변부 시야부터 조금씩 좁아지는 질환이 특징적인데요. 이 질환에 일단은 그래도 초반에는 증상이 약간 무증상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질병이 진행하면서 이제 암행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망막색소 변성이나 녹내장이 있게 되면은 무조건 야맹증이 생기게 되나요? 두 질환 모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들 무증상입니다. 그렇지만 망막색소 변성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치료가 어렵거든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지만 하지만 녹내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그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을 때 빨리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가 하면 이제 야맹증이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케어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린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린다는 그 기전은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막대 세포에 있는 막단백질인 로놉신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로놉신이 처음에 빛을 받게 되면 옵시닌과 레티날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이 옵신과 레티날이 다시 로놉신으로 재합성이 이루어지고 이 로놉신이 재합성이 이루어져야지만 야간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분의 레티날이 소실이 되어버려서 재합성할 때 그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레티날이라는 거는 체내에서 재합성되지 않고 오로지 외부의 섭취만으로 가능한데 그게 이제 비타민 A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야맹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낄 것 같은데 만약에 야맹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A만 이렇게 꾸준히 잘 섭취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야맹증 자체가 사실 낮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이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는데 이 야맹증이 문제가 될 때가 바로 야간 운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야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빛이 제한된 빛으로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맹증이 있는 경우 시야도 좁아지는 증상도 있고 시력도 흐려지는 증상 때문에 운전을 대단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앞서서 이제 비타민 A 부족이 야맹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A만 복용한다고 해서 모든 야맹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야간에 네.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러면 진짜 앞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낮에서 이제 밤으로 바뀌는 시기에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선글라스를 제가 끼고 있어요. 뭐예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를 벗었는데도 뭐 침침하고 뭐 건조하고 눈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도 반복되고 또 시력이 안 좋다 보면은 야맹증에 또 걸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두운 때 이제 야맹증은 누구나 다 경험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맹증의 원인 중에 이제 쉽게 눈이 피로하면 우리 몸에 이제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듯이 눈의 또 시력 자체도 사실 질이 많이 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건조증입니다. 이 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요즘은 20대에도 정말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심한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야간에 제한된 빛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건조증이 있으면 빛 번짐이 또 심해지거든요. 네. 이것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력이 다 뿌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야맹증을 호소하게 되고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저는 환자분한테 혹시나 이제 건조증이 있고 이제 야맹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면 운전하기 전에 충분히 인공 눈물을 점안해 주고 운전을 시작하라 하고 또 운전 도중에는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는 행위가 이제 눈물이 우리 그 안구 표면에 고루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 의식적으로 눈을 좀 깜빡여 주라고 합니다. 보면 우리가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긴장을 해가지고 막 계속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건조증은 더 심해지고 야맹증 증상도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야맹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생기는 야맹증일 경우에 이제 비타민 A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이제 완성된 비타민 A 그 자체를 복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이제 계란이나 우유,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면서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섭취하는 거는 이제 비타민 A 전구체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체내에 와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전구체 중에 유일하게 베타카로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베타카로틴만이 우리 몸 체내에서 이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게 당근이나 토마토,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보면 이제 또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중에서 섭취하는 영양제는 대부분 완성된 비타민 A 그 자체로 우리가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런 베타카로틴인 전구체를 이용해서도 복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네. 뭐 녹황색 채소, 당근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저도요. 싫어요. 네. 어쨌든 비타민 A는 좀 많이 먹을수록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 그렇죠. 말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많이 먹으면 안 먹는 이만도 못한 게 사실 비타민 A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이제 구토나 아니면 복통, 식욕부진 같은 위장관계 질환과 더불어서 흥분이나 아니면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제 뇌압이 상승하면서 두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외에도 이제 피부가 갑자기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발적이 생기거나 탈모 저희 요즘 말하는 탈모 같은 이런 그 골다공증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폐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흔히 저희가 뭐 눈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질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노화로 인해서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 노화가 또 야맹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돼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질환을 위주로 이제 야맹증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생리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충분히 야맹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제 막대 세포의 기능 저하인데요. 실제로 태어날 때 우리 눈 안에는 막대 세포가 원뿔 세포에 비해서 약 20배나 많은 밀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원뿔 세포는 밀도가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막대 세포는 최대 30%까지 그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당연히 막대 세포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야맹증을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노안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안이라고 하면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질환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 소정체의 그 두께를 조절해주는 선모체 근육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보면 이제 동공이라고 해서 까만 동자가 있는데 이 동공을 크기를 조절해주는 게 이제 홍채 근육이거든요. 네. 이 홍채 근육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이 동공이 커져서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야맹증을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내장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야맹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맹증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릴 때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앞에서 말했던 선천적인 거 말고? 네, 선천적인 경우는 정말 태어나면서 그 이상을 가지는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망막색소 변성의 경우가 바로 이제 어릴 때부터 발현되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청소년기부터 이제 시야 협착이나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어린 시기에 시야 협착이나 시력저, 눈떨림 등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된다면 꼭 그 안과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당뇨 망막병증도 그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문의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만일에 그 당뇨 환자가 야맹증이 생기면 더욱더 좀 위험할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당뇨 망막병증 자체로도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기전이 당뇨로 인해서 우리 망막의 주변부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망막이 결국은 허혈 상태에 빠지면서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망막의 구조 안에 아까 전에 광수용증 이상이 이제 그 야맹증의 원인인데 이쪽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일단은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증상이 없다가 아무래도 이제 질환이 심해지고 조절이 잘 안 되고 하면 서서히 이제 주변부부터 시야가 좁아지면서 야맹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빨리 이제 당뇨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우리 야맹증의 발생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사실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눈 관리도 늘 신경을 쓰고 꾸준히 해야겠는데 네. 야맹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비타민 A 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쉬운거든요. 이제 충분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녹황색 채소나 아니면 이제 치즈나 우유, 계란 같은 낙농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게도 보통 우리 채식주의자분들 요즘 보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녹황색 채소만을 이제 많이 드시고 있어서 자기는 그러면 비타민 A
부족 걱정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의 채소 양에 비해서 실제로 체내 비타민 A로 대사되는 거는 소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체내에서는 비타민 A가 부족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시중에서 이제 비타민 A 보충제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녹내장이나 그리고 백내장 건조증에 의해서도 이제 야맹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안과 방문이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중에서 특히 백내장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외선 차단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이나 모자를 써주면 이런 백내장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낮에 이제 피로도도 우리가 햇빛 때문에 이제 건조증이 심해지는 이런 피로도도 예방해 줄 수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야맹증 치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야맹증에 대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이유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